그 다음에 이제 잠금 걸어야죠. 그죠? 디스플레이. 잠그다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만 디스플레이.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제어할 때 쓰는 판넬이니까 자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프리즈 인 그레이를 끄고 프리즈 인 그레이를 끄고 만약에 얘를 켠 상태에서 프리즈 하면 내용이 안 보인단 말이죠. 그죠? 프리즈 인 그레이 동결시키면 어떻게 되라? 회색으로 보여라. 자 그러니까 언프리즈 올 선택하고 프리즈 인 그레이 끄고 프리즈. 그래야 내용이 선택이 안 되겠죠. 그죠? 내용은 나오되 선택은 안 되는. 자,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그 다음 탑뷰도 이렇게 퍼스펙티브 뷰처럼 렌더링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탑뷰 스탠다드 와이어 프레임이죠. 네, 여기를 디폴트 쉐이딩으로. 그 다음에 한 번 더 엣지 페이스를 눌러주면 모서리가 충분하게 다 보인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스탠다드. 네, 여긴 안 나오네. 그리드는 알파벳 G를 누르면 그리드가 이렇게 감춰집니다. 탑뷰 선택하고 전체 뷰 보기 하면 충분히 가능하겠죠? 전체 뷰 보기는 단축키가 Alt W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그려야 됩니다.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크리에이트 판넬로 갑니다. 내가 뭔가를 만들어야 돼, 뭔가를 해야 돼, 뭔가를 만들어야 돼, 뭔가 그려야 돼. 그럼 무조건 크리에이트 판넬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조명을 만들어야 돼, 내가 카메라 만들어야 돼, 나 선 그려야 돼, 혹은 나는 뭔가를 만들어야 돼. 그럼 무조건 크리에이트 판넬로 넘어가시면 돼요. 여기다 놓고 그리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뭘 만들어야 됐지? 3D인가? 2D인가? 라이트인가? 카메라인가? 이렇게요. 항상 이렇게 판넬의 의미를 생각해 놓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작업하는 건 2D예요. 2D니까 쉐입으로 들어갑니다. 쉐입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단면이란 뜻이에요. 쉐입은 단면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2D예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대략적으로 쭉 다 알아봤을 겁니다. 그죠? 뭐 하나만 빼고, 라인 하나만 빼고. 오늘은 라인을 배울 겁니다. 자, 이 라인에는 명령어가 다 들어있는데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스플라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플라인이요. 오토캐드에도 스플라인이 있고 P라인이 있습니다. 오토캐드에도 스플라인과 P라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포토샵에서 우리 패스 썼죠. 일단 포토샵의 패스와 여기 있는 스플라인은 똑같은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오토캐드의 폴리라인이 여기에 스플라인이에요. 똑같은 선입니다. 똑같은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캐드에 폴리라인으로 그려놓으면 맥스의 스플라인으로 들어와요. 자, 그 중에 이제 라인이요. 뭐 별거 없습니다. 잠깐 여기다 해볼까요? 그냥 이렇게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하시면 되고, 자, Shift 키를 누르면 수평 수직으로 그려집니다. 쭉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자, 이때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 노란색 점 보이시나요? 나머진 다 하얀색 점이에요. 나머진 점이 다 하얀색인데 여기 하나만 노란색 점입니다. 저 노란색 점의 의미를 알고 계셔야 돼요. 저 노란색 점의 의미는 스플라인이 그려지기 시작한 첫 번째 점이란 뜻입니다. 퍼스트 포인트란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퍼스트 포인트라고 부르시면 돼요. 첫 번째 점. 스플라인, 선이 그려진 첫 번째 점이요. 저거 바꿀 수 있습니다.
내 맘대로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위치를 다 바꿔줄 수 있습니다. 스케치업에서 이게 문제가 됐던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스케치업에서. 기억이 날까요? 우리 패스 카피 할 때 기억나시나요? 패스 카피 할 때 하나 웨일드 해가지고 폴리선으로 만들었죠. 근데 복사를 했는데 왼쪽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그죠? 그게 바로 퍼스트 포인트의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패스 카피에서 유일하게 건들 수 없는 게 그 퍼스트 포인트예요. 퍼스트 포인트에서부터 쭉 시작되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맥스는 저 퍼스트 포인트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스케치업과 맥스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퍼스트 포인트를 이렇게 클릭해주면 도형 닫기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클로즈 스플라인이라고 뜹니다. 예스. 이렇게 도형이 닫혀져야만 올바른 도형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라인 클릭합니다. 그 다음 드래그 하면 곡선으로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건 똑같아요. 그죠?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자, 그때 Alt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하면 방향을 바꿀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기억나시나요? Alt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해보세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하면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컨트롤 키를 눌렀을 때와 Alt 키를 눌렀을 때가 다릅니다. 그 다음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 했을 때도 다르고요. 자, 한 번씩 눌러보세요. Alt 키를 누르고 드래그,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 그 다음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 라인에 보면 명령어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니셜 타입, 코너, 스무스. 클릭했을 때예요. 클릭했을 때 코너로 그려주세요. 스무스라고 놓으면 이렇게요. 클릭했는데 어떻게 그려져요? 곡선으로 그려지는 거 보이십니까? 원래 이거 드래그 해야만 되잖아요. 근데 클릭했을 때 곡선으로 이와 같이 그려집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바꿔서 그려보시죠. 보통은 코너에다 놓고 쓰면 돼요. 그 다음에 드래그 타입. 드래그 했을 때 뭘로 그려질 거냐 이거죠. 코너로 할 거냐, 스무스로 할 거냐, 아니면 베이지어로 할 거냐. 우리는 베이지어로 하고 있습니다. 자, 스무스로 놔볼까요? 그러면 드래그 하면 어떻게 돼요? 스무스로 그려집니다. 이건 뭐 Alt키하고 뭐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스무스입니다. 코너로 놓으면 드래그해도 아무것도 안 그려져요. 그냥 코너로 그려집니다. 점으로 찍힐 뿐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중요한 건 얘네들은 안 쓴다는 거죠. 쓸 일이 없는 거죠. 자, 라인 다시 봅니다. 뭐 인터폴레이션이라고 있네요. 인터폴레이션은 보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드래그하면 스텝 6개로 들어갑니다. 자동으로 들어가네요. 뭐 렌더링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 뭐 이렇게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키보드 엔트리가 있어요. 절대좌표입니다.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넣어줄 수 있어요. 크리에이트, 그 다음 100, 0,0 포인트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100, 100 아니다, 여기 Z 방향이죠. 레드 포인트 0,100 그 다음 클로즈. 그러면 사각형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절대좌표로 이렇게 사각형 그려봤네요. 근데 이 내용은 여기 렉탱글에도 키보드 엔트리가 있습니다. 서클도 키보드 엔트리가 있어요. 타원도 키보드 엔트리가 있습니다.
다 있어요. 키보드 엔트리는 다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일반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그냥 클릭해서 쓴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포토샵의 패스하고 똑같아요. 일러스트의 패스도 똑같습니다. 저는 일단 클릭해서 그려요. 자, 보시죠. 여기다가 이제 똑같이 그리고 싶습니다. 라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똑같이 그냥 클릭해서 그립니다. 저는 그냥 클릭해서 그려요. 그냥 클릭해서 그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자, 보시면 제가 이렇게 라인을 그렸습니다. 이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명령어 실행했죠. 끝났을까요? 안 끝났을까요? 명령어가 아직 안 끝났어요. 어떻게 알아요? 여기 라인 버튼 눌려져 있죠. 그죠? 명령어가 아직 안 끝난 겁니다. 명령어가 끝나게 되면 이렇게 돼요. 버튼이 풀어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육면체예요. 이거 육면체죠. 여기 3 지오메트리입니다. 그죠? 지오메트리에서 제가 사각형을 그렸어요. 자, 사각형 그렸죠. 명령어 아직 안 끝났어요. 어떻게 알아요? 여기 버튼 아직 안 풀어졌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용을 수정하면 수정이 돼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죠? 명령어가 아직 안 끝난 겁니다. 근데 제가 오른 버튼을 누르면 명령어 끝났죠. 여기서 누르면 이거 수정이 안 돼요. 새로운 걸 그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해되셨나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모디파이로 가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육면체를 그리고 수정을 해 보세요. 수정이 될 거예요. 근데 오른 버튼 누르고 그럼 명령어가 풀어질 겁니다. 그 다음엔 얘 수정이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모디파이로 가야 돼요. 모디파이로 가서 수정해야 수정이 됩니다. 이게 되게 헷갈려요. 저는 이게 구별이 되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작업하는데 여러분들은 그게 안 돼요. 어떤 때는 크리에이트 판넬에서 수정하고 어떤 때는 모디파이 판넬에서 수정하고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원칙은 간단합니다. 명령어를 이용해서 그렸습니다. 아직 명령어가 안 끝난 겁니다. 내가 여기를 한번 눌렀다 뗐어요. 그럼 명령어 끝난 겁니다. 쟤 눌려져 있는데요.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난 겁니다. 이렇게. 누구한테 온 거예요? 얘한테 온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가장 올바른 습관은 만들면 무조건 어디로 가요? 모디파이로 가요. 그 모디파이에서 수정하는 게 가장 옳아요. 가장 올바른 습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급하니까 그냥 여기서 이렇게 수정을 한단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자, 한 번씩 해보세요. 그러니까 스피어를 이용해서 그리신 다음에 수정을 해도 좋고 박스를 이용해서 그린 다음에 수정해도 좋고 어느 순간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오른쪽 버튼 눌러버리면 다른 데로 넘어가 버린 거라 안 돼요. 될 때와 안 될 때를 명확하게 구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가 이름이에요. Name and Color. 이름입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모디파이로 가세요. 그럼 여기 이름 나옵니다. 모디파이 판넬에 가면 여기 이름이 나와요. 이름 바꾸세요. 그 다음에 이름 바꾸면 쉽게 바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색상입니다. 얘 눌러주시면 이렇게 색상 컬러 피커가 떠요.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서 컬러 피커 쓰시면 됩니다. 3D Max 컬러 팔레트, 오토캐드 팔레트. 그 다음에 요 아래 누르면 이렇게. 이건 아니구나.
Add Custom Color 누르면 RGB로 이와 같이 색상 집어넣을 수 있고요. 그럼 이렇게 내가 여기다 컬러 색상을 추가해 줄 수 있고요. 바이오 오브젝트 뭐 넘어가도 좋고, 자, 그래서 얼마든지 이렇게 색상을 바꿀 수 있어요. 색깔 바뀐 거 보이시나요? 이름과 색상을 한번 바꿔보시죠. 벌텍스, 세그먼트, 스플라인 1, 2, 3 숫자 1, 2, 3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자고요. 제가 여기다가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수정할 수 있을까요? 서클을 그렸습니다. 얘는 어떻게 수정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 모디파이 리스트 열어보시면 첫 번째 이렇게 선택하고 모디파이 리스트를 눌러보시면 여기에 에디트 스플라인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에디트 스플라인 수정하기요. 여기 위에 보면 에디트 폴리라고 있죠. 이 에디트 폴리는 3D 명령어입니다. 2D 명령어가 아닙니다. 2D 명령어는 에디트 스플라인입니다. 에디트 스플라인을 주시게 되면 이렇게 서클 위에 에디트 스플라인이 생겨나요. 그래서 여기서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선택하고 이동하고. 자, 이동된 거 보이시나요? 수정도 하고. 자, 베이지어 코너. 자, 수정된 거 보이시나요? 에디트 스플라인을 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서 오른 버튼을 누르면 여기 컨버트라고 하는 항목이 나옵니다. 오른 버튼 누르면 맨 아래 내려가면 컨버트, 여기 컨버트 에디트 스플라인하고, 우리 이거 되게 많이 써요. 컨버트 에디터블 폴리하고 이거 굉장히 많이 씁니다. 에디터블 폴리는 3D 작업할 때 쓰는 거고 2D 작업할 때는 에디터블 스플라인을 씁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에디터블 스플라인을 써버리면 기존에 있던 명령어가 사라집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에디터블 스플라인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원래 렉탱글이었단 말이죠. 근데 에디터블 스플라인으로 눌러버리면 에디터블 스플라인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기존에 있던 기능이 다 사라지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어디다 놓고 쓰라고요?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컨버트 에디터블 스플라인 있죠? 하나 더, 여기 모디파이 리스트에 오른 버튼 누르면 에디터블 스플라인 나오죠? 에디터블 스플라인으로 바꾸면 라인 명령어랑 똑같이 생깁니다. 똑같이 생긴 모디파이가 생겨나요. 그리고 그 이전에 만들어졌던 렉탱글이라는 기능이 다 사라집니다. 이 방법을 제일 많이 써요. 자, 락 핸들이요. 락이 뭔가요? 잠그다란 뜻이죠? 핸들은요. 자, 바로 이렇게요. 선택하면 여기 나오는 요 두 개 있잖아요. 얘가 핸들이란 말이죠. 얘가 핸들이에요. 오른 버튼 눌러서 보시면 여기 스무스가 나옵니다. 스무스는 아예 핸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텐션으로 조절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베이지어가 있고 베이지어 코너가 있어요. 베이지어는 핸들이 좌우로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거죠. 이걸 조절해서 그리는 겁니다. 베이지어는 참고로 프랑스 사람 수학자입니다. 수학자예요. 여러분들 잘 아는 그 르노 자동차 있죠? 르노 자동차의 그 곡선을 수학적으로 풀어낸 사람이 베이지어예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거예요. 프랑스 말로 베이지어가 아니에요. 프랑스 발음은 베지에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식 발음으로 베이지어가 되고 프랑스식 발음으로 베지에르가 됩니다.
우리나라 미국 쪽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베이지어라고 부르는데 프랑스 사람 이름이기 때문에 베지에르가 맞다고는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베지에르 곡선이요 그러면 못 알아듣습니다. 다 베이지어 곡선으로 들어요. 베이지어 곡선입니다. 자, 베이지어 코너가 있습니다. 따로따로 이렇게 움직이죠. 그죠? 자, 바로 이 곡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전부 다 선택을 해서 얘를 베이지어로 바꿔놨습니다. 핸들이 다 제각각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자, 다시요. 베이지어 코너입니다. 그럼 핸들이 다 끊어졌겠죠? 그죠? 어떻게 돼요? 다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인단 말이죠. 이때 락핸들 잠갔습니다. 락핸들 핸들을 잠갔습니다. 자, 그 다음 올 전부 다요. 그럼 무슨 얘기가 되냐면 핸들이 잠겼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이 움직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전부 다 라는 뜻이고, alike 그러면 동일한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왼쪽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자,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간단하게 하나 그려볼까요? 자, 엔곤이요. 엔곤이 정다각형이죠. 자, 제가 엔곤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육각형이네요. 제가 각형수를 늘려보죠. 8, 9, 10각형. 그 다음 서큘러를 체크했습니다. 자, 똑같이 에디터블 스플라인. 자, 버텍스를 보면 나와 있네요. 핸들이. 자, 같이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전부 다 선택한 다음에 얘네를 베이지어 코너로 바꿨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얼라이크로 놨네요. 그러면 이렇게 수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정되는 거 보이시나요? 톱니바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거꾸로 이렇게 하면 꽃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얼라이크로 놨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게 올로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같이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같이 움직여져 버립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 리모컨이 있습니다. 근데 리모컨이라는 부품은, 그러니까 제품은 하나죠. 근데 얘를 뜯어보면 어떤가요? 앞에 커버, 뒤에 커버, 버튼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얘네들이 하나로 조립되어서 하나의 제품으로 나와 있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들도 이게 하나의 객체예요. 얘가 하나의 객체입니다. 단지 이 안에 이렇게 생긴 스플라인과 이렇게 생긴 스플라인과 이렇게 생긴 스플라인이 들어있을 뿐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걸 스플라인이라 그래요. 세그먼트는 점과 점 사이에 있는 이 중간 단계를 세그먼트라고 한다면, 스플라인은 바로 이거 하나를 스플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객체는 스플라인이 3개 들어있는 객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서클을 그렸습니다. 자, 하나 선택해서 얘 에디터블 스플라인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어떤 명령어가 있냐면 어태치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어태치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적이 있을 겁니다. 어태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나의 객체로 묶이게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원이 3개 있는 객체. 실제로는 얘가 하나이지만 스플라인이 이렇게 3개 들어있는 객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크리에이트 라인을 통해서 만들어도 보시고 어태치를 통해서 만들어도 보시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크로스 섹션은 넘어가고, 자, 웨일드라는 기능이 있네요. 오토매틱 웨일드도 써봤을 겁니다. 자, 제가 세그먼트를 좀 지워보죠. 이렇게요.
오토매틱 웨일드는 정점을 이동해서 다른 점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하나로 붙어버립니다. 이게 오토매틱 웨일드입니다. 근데 이걸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세요. 오토매틱 웨일드를 껐습니다. 오토매틱 웨일드를 끄고 이 웨일드를 볼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떨까요? 이 점을 옮겨다 놓겠습니다. 그럼 이 점이 오토매틱 웨일드를 껐으니까 당연히 안 붙어요. 이렇게 안 붙습니다. 그죠? 자, 점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하고 여기 웨일드를 누르는데 얘가 거리입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예요. 제가 1mm로 놨습니다.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1mm 안에 들어오면 웨일드 시켜주세요.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어디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떨어져 있는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mm 안에 들어오면 웨일드 해주세요. 웨일드 붙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내가 지정한 점 두 개를 웨일드 시킬 때 사용하는 겁니다. 오토매틱 웨일드를 쓰면 그냥 편해요. 자동으로 붙어버리니까. 근데 선택한 다음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입력하고 웨일드, 그러면 두 점 사이가 두 점이 붙어버립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뭐가 있냐면 여기 커넥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커넥트가 무슨 뜻일까요? 연결하기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커넥트 버튼 누르고, 자, 클릭하고, 드래그 딱 놓으면 연결되는 거 보이시나요? 클릭 말고 드래그 해주세요. 자, 점에서부터 드래그 시작 쭉 해서 마우스 클릭 놓으면 연결이 되는 거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인서트네요. 인서트는 추가란 뜻이죠. 자, 이렇게 클릭하면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든지 클릭. 정점 추가되는 거 보이시죠? 드래그 해보세요. 곡선으로 들어갑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클릭, 위치 지정하고 드래그. 자, 클릭, 드래그 할 때 Alt키 누르면 방향 지정할 수 있고요. 드래그, Alt키. 자, 오른 버튼 누르면 취소. 인서트는 정점 추가 명령어입니다. 근데 다만 내가 위치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고, 그 위치 또한 이렇게 인서트 위치 또한 지정해 줄 수 있고, 드래그해서 곡선으로도 바꿔줄 수 있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Make First라는 기능이 있네요. Make First, 첫 번째 점 위치 바꾸기요. 자, 노란색 점들이 첫 번째 점이라고 했습니다. 노란색 점들이 첫 번째 점이라고 했어요. 자, 내가 원하는 대로 지정한 다음 Make First, 그러면 딸려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어디 봅시다. 자, 노란색 점 여기 있죠? 선택하고 Make First, 그러면 노란색 점 딸려오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선택하고 Make First, 그러면 내가 지정한 점이 첫 번째 점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Make First, 첫 번째 점 바꾸기인데 중요한 게 있죠. 자, 뭐냐면, 자, 이렇게요. 이 선은 어떤가요? 끊어진 선이죠. 그러면 여기가 퍼스트 포인트로 될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선을 그리기 시작해라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여기나 둘 중에 하나가 Make First가 될 수 있겠죠. Make First Point, 그러면 퍼스트 포인트의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퍼지 기능이 있네요. 퍼지는 내가 선택한 점들을 하나로 이렇게 딱 모아주는 걸 퍼지라고 합니다.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점을 하나로 모아주는 거죠. 이렇게.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점을 퍼지 하나로 모아주는 겁니다. 웨일드 시켜주는 게 아니고 모아주는 거예요. 보시면 자요, 이렇게 점들을 선택하고 퍼지 한 군데 모인 거 보이시나요? 그럼 이렇게 점 두 개 선택해서 퍼지 두 개 선택하고 퍼지 그리고 웨일드, 그럼 하나로 쉽게 붙어버리겠네요. 그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여기 필렛하고 챔퍼가 있네요. 이거 많이 본 기능이죠. 그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선택하고, 자, 필렛 버튼 누르고 드래그. 필렛 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선택하고, 점을 선택하고 필렛 버튼 누르고 드래그. 자, 한번 해보시죠. 필렛 버튼 누르고 선택하고 10mm 엔터. 되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아이고, 이거 됐다. 선택하고 필렛 버튼 누르고 엔터. 자, 선택하고 10mm 엔터. 필렛 버튼 안 눌러도 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보시죠. 선택하고 필렛 버튼 안 눌렀습니다. 다만 값만 이렇게 바꿔봤어요. 값이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필렛 버튼을 누르고 그냥 드래그. 이렇게. 다시 한번 볼까요? 선택할 필요도 없어요. 필렛 버튼 누르고 객체 드래그. 그럼 필렛 되는 거 보이시나요? 챔퍼도, 네, 그 밑에 챔퍼도 마찬가지. 챔퍼도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내는 거죠.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은 필렛과 챔퍼가 똑같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 하이드라는 기능이 있네요. 정점을 하이드, 감추네요. 지운 게 아니고 감춘 거예요. 언하이드 올 다시 나오네요. 네, 하이드 선택하고 하이드, 언하이드. 어려운 거 없죠? 자, 한번 해보시죠. 어렵지 않죠?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자, 보시면은 어떤 기능이 있냐면 여기 설명 안 한 것 중에 여기 리파인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리파인도 정점 추가합니다. 리파인 버튼 누르고 정점을 넣을 때를 그냥 클릭해 주시면 정점이 들어가요. 아까 인서트가 정점 추가 기능이었죠. 그죠? 인서트는 어떻게 했나요? 내가 원하는 위치를 지정해 줄 수 있다면 리파인은 그냥 그 자리에 이렇게 추가해 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위치에 정점을 그냥 추가해 주는 기능이 리파인입니다. 위치 변화가 없어요. 그냥 클릭하면 바로 그 자리에 정점이 들어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세그먼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세그먼트는 사실 별거 없어요. 몇 개 없습니다. 다 비활성돼 있어요. 이렇게 뭐 어태치, 여기 브레이크도 있네요. 이거는 저기다 같이 쓸 수 있겠다. 벌텍스에 보시면 브레이크 있죠. 벌텍스에 보시면 브레이크 있습니다. 선택하고 브레이크 하면 점이 이렇게 뚝 떨어져 나갑니다. 점을 끊는 명령어가 브레이크죠. 자, 브레이크도 한번 해보시죠. 세그먼트로 들어갑니다. 세그먼트 해보시면 솔직히 명령어가 별로 없어요. 여기 다 비활성되어 있습니다. 하이드, 언하이드, 네, 선택하고 하이드. 세그먼트 자체가 감춰지는 거죠. 언하이드, 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좀 특별한 게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여기 디바이드입니다. 디바이드 우리 배웠어요. 등분하기죠. 세그먼트를 선택한 다음 디바이드 등분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그러니까 더하기 1을 하셔야 맞아요. 점을 한 개 넣어 달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점을 한 개 넣었으니까 2등분 되는 거죠. 점을 5개 넣어 주세요. 무슨 6조각 만들어 달라는 얘기죠. 이렇게 쭈루룩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근데 가만히 살펴보세요. 간격이 다른 거 보이시나요? 왜 간격이 달라졌을까요? 이거 여기 나와 있는 이 스플라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베이지어 곡선 있죠? 얘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베이지어 곡선 있잖아요. 이 베이지어 곡선 때문에 간격이 바뀐 겁니다. 이거 제가 코너로 놔보죠. 코너. 다시 선택하고 디바이드. 똑같이 나눠진 거 보이시나요? 베이지어 곡선이 있으면 그 베이지어 곡선의 핸들의 크기에 따라서 간격이 바뀌는 거고, 없으면 이렇게 등간격으로 들어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보면 여기 디태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디태치요. 어태치의 반대가 디태치입니다. 어태치는 별도로 있던 두 개의 객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내 몸에 파스를 붙인다라는 개념이면 디태치는 거꾸로 붙어있던 파스를 떼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에 지금 객체가 스플라인이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그 중에 얘는 내가 선택한 스플라인만 따로 떼어내는 겁니다. 자, 디태치를 누르시면 이렇게 이름을 물어봐요. 엔터. 그렇게 뚝 떨어져 나간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더하기가 있고 떼어내기가 있고 붙여넣기가 있고 떼어내기가 있고 어태치가 있으면 디태치가 있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스플라인이요. 스플라인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써야 될 명령어들이 많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좀 많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인서트 있고 리버스 있고, 리버스가 거꾸로 되돌리기인가 보네요. 자, 봅시다. 이거 정점의 개수를 체크해 보자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간 거 보이시나요? 리버스. 아니네. 자, 시계 방향으로 돌아간 거 보이시나요?
선택하고 리버스 반시계 방향으로 선택하고 리버스 그러면 반시계 방향으로 리버스 시계 방향으로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아웃라인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아웃라인, 아웃라인. 네. 방법은 간단해요. 선택하고 드래그. 그럼 아웃라인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선택하고 아웃라인 드래그. 아웃라인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명령어 누르고 드래그, 객체를 직접 드래그. 그러면 아웃라인 그려지네요. 자, 아웃라인 한번 해보시죠. 아웃라인을 하시는데, 자, 선택하고, 자, 보실까요? 아웃라인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앞으로든 뒤로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거라면, 그 밑에 보면 센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서 크기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센터를 이용한 아웃라인도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자체가 이렇게 아이고 이런 자, 스플라인을 이동해서 제가 이렇게 두 개를 겹쳐봤습니다. 두 개를 겹쳐놨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두 개를 겹쳐보시죠. 자, 불린이라고 하는 항목이 나옵니다. 불린, 또 불리한, 뭐 이렇게 불리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공부하셨어요.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입니다.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 유니언 두 개의 도형을 하나로 합칩니다. 선택하고 불린, 그리고 선택하고 불린하고 클릭. 합쳐진 거 보이시나요? 도형? 한번 해보시죠. 선택 먼저입니다. 선택하고 불린 버튼 누르고 다른 나머지 도형 클릭. 그러면 합쳐집니다. 자, 그 다음에 불린, 이게 서브트랙트입니다. 서브트랙트는 빼기예요. 빼기. 이 도형에서 이 도형을 빼는 겁니다. 이렇게 도형 빼기입니다. 불린, 네, 이렇게 도형 빼기예요. 자, 도형 빼기도 한번 해보시죠. 마지막으로 교차요. 인터섹트는 교차입니다. 교차되는 지점만 이렇게 딱 남게 되는 거죠. 자, 해보시죠. 빼기. 제가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아래 보면 미러예요. 대칭, 좌우 대칭, 상하 대칭, 대각선 대칭. 그래서 저 클릭해주면 그냥 이렇게 대칭돼요. 대칭되는 거 보이시나요? 상하 대칭 누르면 위아래로 이렇게 대칭됩니다. 대각선 대칭, 이렇게 대각선으로 대칭이 됩니다. 자, 하나씩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그 아래 카피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복사요. 지금 이제 좌우 대칭을 할 건데 카피를 누르고 눌러버리면 이렇게 좌우가 대칭되면서 복사가 되네요. 그러니까 대칭하면서 동시에 복사하는 기능이죠. 자, 한번 해보세요. 자, 이번엔 밑으로 내려가 보죠. 트림하고 익스텐드 기능이 있네요. 이거 우리가 썼던 트림이네요. 트림 되는 거 보이시나요? 우리가 썼던 트림입니다. 익스텐드요? 네, 맞아요. 그 익스텐드,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익스텐드 맞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나머지는 똑같아요. 하이드, 언하이드. 하이드, 언하이드 선택하고 하이드 감추고 언하이드 보이고. 여기 좀 특이한 기능이 있네요. 그게 뭐냐면 클로즈요. 도형 닫기. 도형 닫기요. 이렇게 도형 닫아주는 명령어죠. 자, 그 다음엔 디태치도 있네요. 똑같은 디태치입니다. 자, 선택하고
디태치. 그럼 이렇게 객체를 떼어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선택하고 디태치를 할 건데 여기에 카피 기능이 있습니다. 복사해요. 복사해서 떼어내는 겁니다. 카피 디태치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요. 똑같은 스플라인이 하나 더 생겨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스플라인이 똑같이 하나 더 만들어지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뭐가 좋을까요? 네, 제가 이렇게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다만 그릴 땐 하이트 방향으로 이렇게 세그먼트를 조금 넉넉하게 주세요.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 모디파이 리스트에 보면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여기 밴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밴드가 뭐냐면 구부리기예요. 구부리기. 여기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앵글 값 보이시나요? 앵글 값을 주시면 구부러지는 거 보이시나요? 그 아래 다이렉션은 방향입니다. 0도부터 해서 이렇게 방향입니다. 그 다음 밴딩 되는 방향이 X축, Y축, Z축의 방향입니다. (90도) 0도. 자, 제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리미트 이펙트라는 게 있습니다. 리미트예요. 이렇게 보시면 리미트를 줄 수 있습니다. 어퍼 리미트, 로우 리미트, 어퍼 리미트 50. 그러면 0부터 50까지만 이렇게 밴드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100 그러면 100mm까지 이렇게 밴드가 일어나겠죠. 요걸 한번 조절해 보시죠. 기즈모라는 게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서브 오브젝트가 있어요. 서브 오브젝트들이 존재합니다. 기즈모가 있고 센터가 있습니다. 기즈모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기즈모가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 노란색 상자 보이시죠? 네, 얘가 기즈모입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하겠죠. 시간 주고, 자, 오토키 주고, 시간 주고, 자, 밑으로 쭉 내리면, 자, 이렇게요. 얘가 이렇게 구부러지는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기즈모를 움직여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자,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자, 똑같이 사각형 그려서 올렸습니다.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엔 이번엔 뭘 쓰냐면 여기에 테이퍼라는 게 있습니다. 쭉 내려가면 테이프이니까 T자로 시작하겠군요. 여기 있네요. 테이퍼. 그러면 테이퍼는 한쪽이 이렇게 뾰족해지는, 피라미처럼 뾰족해지는 걸 테이퍼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뾰족해지거나, 자, 이렇게 되면 위에가 넓어진 거죠. 아래가 뾰족해지는 거죠. 이런 걸 테이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커브라는 게 존재해가지고 이렇게 배를 불룩하게 하거나 오목하게 하거나 이런 존재들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리미트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똑같이 기즈모도 존재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테이퍼 밑에 보면 트위스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트위스트는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꼬우는 걸 트위스트라고 합니다. 트위스트도 방향도 있고 이렇게 꼬이는 방향 위아래 조절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즈모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기즈모를 움직이면 얘가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돼요.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 보이시나요? 회전하는 거? 이런 식으로 회전시킬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랭스는 0, 위드는 100, 높이는 200. 제가 이렇게 줘봤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줘보시죠. 자, 테이퍼에서,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 레틱이라고 있습니다. 보시면 레틱이라고 있는데 요거요. 레틱을 주면 이렇게 모서리를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선과 구로 만들어 줘요. 자, 옵션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쪽으로 쭉 끌고 가서 이렇게요. 뭐 스무스를 주면 여기 보시면 부드럽게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라디어스는 반지름이네요. 자, 반지름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세그먼트는 됐고, 그 다음에 조인트, 여기 구슬 부분입니다. 반지름. 그 다음에 세그먼트. 더 부드러워지는 거 보이시죠? 역시 스무스가 있습니다. 부드럽게. 자, 반지름 작게 넣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의 양 끝에 구슬이 들어가 있죠. 그죠? 200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한 400으로 늘려볼까요? 좀 볼만하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트위스트를 줘보죠. 그러면 자, DNA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건 아마도 익스트루드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써왔었죠. 그죠? 단면을 만들고 그 다음 익스트루드 돌출 명령어죠. 어마운트 값을 이용해서 돌출할 수 있는 명령어가, 그래서 이렇게 3D를 만드는 명령어가 익스트루드입니다. 보시면 중간 단계가 있어요. 얘가 높이고 얘가 중간 단계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중간 단계가 조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캡 세그먼트,
캡 스타트 시작 부분과 끝분, 캡 엔드. 지금 보면 뚜껑이 열린 거 보이시죠? 캡 엔드. 보시면 여기 반대쪽에 새까맣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거 투사이드라 그렇습니다. 제가 스케치업 할 때 원사이드, 투사이드 설명드렸을 겁니다. 기억나시나요? 앞면, 뒷면 구별한다 그랬어요. 맥스는 앞면만 보여줍니다. 뒷면은 안 보여줘요.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가 뒷면이라 뜻이에요. 뒷면을 안 보여줍니다. 아예. 그래서 이렇게 새까맣게 나오는 겁니다.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건 없고요. 자, 얘가 익스트루드. 이번에는 우리가 공부했던 것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회전하는 도형이에요. 물체가 회전해서 그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라인을 이용해서 제가 컵을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위치도 적당히 그 다음 이렇게 말아볼까요? 그러면 말려면 여기에 리파인을 해서 정점 추가해주고 최소 정점은 하나씩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의 위치가 여기 있어야 되고 얘의 위치는 여기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베이지어로 조절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베이지어 커브를 써야 되겠네요. 아니 베이지어 코너를 이용해서 얘만 뭐야? 아, 얼라이크 걸려있구나. 락핸들 끄고 여기도 마찬가지 베이지어 코너 여기도 마찬가지 이 두 개도 베이지어 코너 제가 여기를 이렇게 말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그 다음에는 이제 서브 오브젝트를 끄고 그 다음에 여기 어떤 명령어가 있냐면 레스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레스, 아까 우리 레틱 썼죠? 여기 레스라는 명령을 주면 이렇게 모양이 바뀝니다. 이런 모양으로 나와요. 자, 여기에 보시면 디그리가 나옵니다. 디그리가 몇 바퀴 회전하는 거냐 이 얘기입니다. 회전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단면에서부터 이렇게 회전하면서 그 형상을 만들어 갑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여기에 보시면 얘도 서브 오브젝트로 엑시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축이요. 바로 이렇게 축이요. 축의 위치를 이렇게 틀어놓으면 축의 위치를 기준으로 회전되는 거 보이시나요? 바로 이 축의 위치를 조절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꾸로도 만들어져요. 축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들도 축의 위치를 한번 바꿔보시죠. 축을 정확하게 내 위치에다 못 맞춘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옵션에 보면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로 이렇게 미니멈 센터 맥시멈이요. 미니멈 센터 맥시멈.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요. 지금 축이 여기 있죠. 미니멈이네요. 미니멈. 여기는 맥시멈. 보세요. 미니멈. 자, 와서 딱 맞는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얘를 이렇게 치워놨습니다. 그죠? 근데 미니멈을 누르니까 와서 딱 붙는 거 보이시나요? 센터 중간, 맥시멈 제일 오른쪽 끝으로. 자, 이해되시나요? 그럼 왜 이게 뭐냐면 여기 피벗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가 원점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가 되죠. 마이너스 중에 가장 이 오브젝트를 벗어나지 않는 가장 제일 작은 데가 여기죠. 그래서 여기가 미니멈, 이쪽은 맥시멈. 이렇게 됩니다. 미니멈으로 클릭해주면 네, 간단하게 이렇게 쭉 맞출 수 있습니다. 자, 한 바퀴 돌아가면서 컵이 완성이 됐네요. 자, 완성시켜 보실까요?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이렇게 안쪽을 보면 면이 다 깨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회전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회전을 하면서 이 부분에 계속 면이 쌓이는 겁니다. 여기 모서리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기 옵션 항목에 보면 웨일드 코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웨일드 코어. 코어가 중심이죠. 이렇게요. 그러면 깨끗하게 해결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웨일드 코어를 주셔야 레스가 완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보시면 이렇게요. 쭉 한 바퀴 돌아가면서 면들이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게 바로 세그먼트입니다. 세그먼트의 값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나요? 모서리가 굉장히 스무스하게 만들어지죠. 근데 세그먼트의 개수가 줄어드니까 각진 거 보이시나요? 바로 이 세그먼트입니다. 세그먼트. 이 세그먼트의 수를 줄이면 어떤가요? 각져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세그먼트의 숫자를 한번 줄였다 내렸다 해보시죠. 예를 들어서 와인잔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프론트, 자, 라인, 오늘 공부한 내용들을 이제 좀 활용하면, 자, 여기는 베이저를 이용해서 모양 맞추고, 자, 그 다음에 아웃라인도 배웠습니다. 아웃라인 적당히, 센터 빼고, 그 다음 다시 세그먼트로 넘어와서 다시
적당히. 그 다음 리파인 명령을 또 사용해서, 자, 리파인이 여기 있네요. 나오고 들어가고. 자, 하나씩 선택해서, 자, 손잡이도 적당히 만들어 주시고, 스무스. 이런 부분들은 필렛을 조금 주면 되겠고요. 여기도 필렛을 좀 주면 되겠고요. 자, 그럼 대충 모양이 만들어졌네요. 자, 레스, 자, 미니멈, 세그먼트 쭉 올리니까 어떤가요? 와인잔 만들어졌나요? 모델링하기가 훨씬 더 쉽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요, 또 보실까요? 맥스의 가장 큰 장점은 얼마든지 수정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얼마든지 수정이 된단 말이죠. 자, 이해되시나요? 이게 맥스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갑자기 탑뷰가 아니고 이렇게 비스듬한 오소그래픽 뷰로 바뀔 거예요. 그거 3D 맥스 버그거든요. 그거 해결하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먼저 한번 따라해 보시죠. 뷰 메뉴에 들어가시면 여기 뷰포트 컨피그레이션 있습니다. 여기 스티링 휠 있죠? 맨 오른쪽에 스티링 휠에 여기 셀렉션 센시티비티 요 값을 끄세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일단 요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겁니다. 자, 파일 탐색기를 띄워볼까요? 파일 탐색기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즈에 오토데스크에 3D 맥스에 여기에 가면 여기 있네요. STD 플러그인.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뭐지? C 드라이브에 플러그인에 오토데스크에 맥스에 여기 STD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요. 자, 이 폴더에 다 들어오셨나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 있네요. 이 파일이요. 오토캠 맥스 .gup 파일. 얘한테 에러가 있답니다. 이 파일에 에러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의 확장자만 제가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자, 바꾸세요. 원래 GPU인데, 그러니까 GUP인데 제가 끝에 P를 지웠습니다. 얘가 실행 안 되도록 막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그러면
에러를 어느 정도 잡아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모델링을 했어요. 모델링 할 때 하나 주의할 점. 자, 제가 사과를 그릴 거예요. 그러면 자요, 사과를 이렇게 해서 끝내시면 안 돼요. 자요. 사과를 그리시는데 그냥 이렇게 해서 끝내버리시면 안 돼요. 이러고 레스 걸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반드시 여기를 닫으셔야 돼요. 클로즈로 닫으셔야 됩니다. 도형 닫기가 있나요? 네, 여기 있네요. 이렇게 닫으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반드시 이렇게 닫으셔야 돼요. 그래야 레스가 제대로 들어갑니다. 미니멈 제대로 들어간 거 보이시죠?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 있습니다. 여기 중심이 조금 삐뚤어져 있죠. 그죠? 여기 꼭지점하고 여기 꼭지점이 일직선이 아니잖아요. 약간 이렇게 틀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요? 얘하고 얘를 어떻게 하면 일직선으로 맞출 수 있을까요? 이거 스케일로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먼저 선택을 합니다. 두 개 선택하시고요. 자, 스케일 버튼 누르시고 이때 얘를 기억하시면 돼요. 얘가 피봇인데 피봇의 위치인데 각자의 피봇의 위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얘는 전체 선택한 거의 중간이란 뜻입니다. 얘는 화면의 중간이란 뜻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 각자입니다. 각자예요. 선택하면 가운데로 내려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해보죠. 요거 잠깐 냅두고, 자, 제가 실린더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실린더를 그렸습니다. 여러분도 실린더를 하나 그려보시죠. 이렇게. 화면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하잖아요. 헷갈리잖아요. 이렇게 선택하고 Alt하고 Q를 눌러보세요. Alt Q. 그러면 내가 선택한 것만 화면에 남습니다. 이게 아이솔레이트라고 하는데, 여기 아이솔레이트 셀렉션인데, 여기 보시면 엔드 아이솔레이트 누르셔도 돼요. Alt Q입니다. 자, 또 그러네. 자, 그 다음 이동 툴을 누르고, 자, 제가 전에 설명드렸을 겁니다. 여기 가운데 사각형을 누르면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여기 X축을 드래그하면 X축 방향으로만 움직이고, Y축을 드래그하면 Y축 방향으로만 움직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복사하는 방법입니다.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해보세요. 복사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선택하고 Shift 키 누르고 드래그. 복사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선택하고 Shift 누르고 드래그. 자, 복사되는 거 보이시죠? 이때 여기에 복사될 때 카피, 인스탄스, 레퍼런스 이렇게 물어봅니다. 일단 요거 넘어가고 여기 넘버 오브 카피 몇 개 복사할 건지 물어봅니다. 몇 개 복사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다 5개요. 아니, 그냥 3개만 해보죠. 오케이. 그러면 3개 복사된 거 보이시나요?
배열 복사입니다. 복사와 배열이 같이 되는 거죠. 넘버 오브 카피 1로 넣으면 그냥 한 개만 복사하는 거고, 만약에 셋 그러면 세 개를 복사하게 됩니다. 자, 보시죠. 지금부터 잘 보시면 돼요. 똑같이 여기도 피봇이 이렇게 나와요. 각자라고 났습니다. 로테이트에 각자. 그러면 내가 다 선택했지만 어떻게 돼요? 원래 자기가 지닌 피봇에서 회전합니다. 이렇게요. 이해되시나요? 각자의 위치에서 회전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스케일도 마찬가지예요. 스케일도 똑같이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돼요? 각자 자기 위치에서 이렇게 스케일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놨습니다. 이건 뭐냐면 선택한 거의 중심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택한 거의 중심에서 이와 같이 스케일이 일어나거나, 또는 선택한 거의 중심에서 회전이 일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해되시나요? 자, 얘도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면 뷰의 중심이란 뜻이에요. 이거 같이 봐야 돼요. 이제는 같이 봐야 됩니다. 화면의 중심. 선택하더라도 이렇게 움직이면 화면의 중심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눌러보면 많아요. 스크린의 중심이란 뜻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뭐 전체에 그러면 여기 있네요. 월드 포인트를 기준으로 뭐 페어런츠는 나중에 쓸 거고 다 쓸 필요는 없겠지만 이렇게요. 여기를 기준으로, 뷰를 중심으로 라는 뜻입니다. 화면을 중심으로. 자, 이해되시나요? 자, 얘네들 지워보죠. 그러면 자, 이렇게요. 자연스럽게 내용이 지워지면 자연스럽게 아이솔렛이 사라지게 되고 화면이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점 2개를 선택합니다. 점 2개 선택해요. 스케일 누르고 선택한 거의 중심, 그 다음에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X 방향으로. 여길 누르면 어떻게 돼요? 위아래 같이 커지잖아요. 그죠? Y 방향은 위아래가 같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X 방향으로만 이렇게 줄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가 딱 맞게 만들어지게 돼요. 자, 다시 한번 미니멈. 그럼 어떤가요?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된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을 했으면 이제 최종 결과물까지 마무리 지어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요. 여기에 가면 카메라입니다. 그 중에 타겟 카메라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카메라로부터 방향을 드래그 하시면 돼요. 여기 타겟 카메라로부터 방향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카메라 뷰로 바꿔야 됩니다. 퍼스펙티브를 눌러보면 이렇게 카메라 뷰가 생겨나요. 그러면 카메라 뷰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카메라 선택하고 이동해 보세요. 그러면 뷰포트 이동되는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 타겟 선택하고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움직여지는 걸 뷰포트가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뷰포트를 여러분들이 맞춰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뷰포트를 맞추시면 됩니다. 뷰포트를 맞춰 보실까요? 자, 렌더. 자, 렌더. 그러면 렌더링 돼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렌더링 한번 해보시죠. 여기까지 해야 마무리가 된 겁니다. 제대로 된 렌더링을 하려면 여기 이렇게 바닥에다가 바닥을 깔아놔야 되겠죠. 이렇게 바닥을 깔아서 바닥 위에 올려놓고, 자, 그리고 렌더링 된 거 보이시나요? 근데 하나 좀 다 불편한 게 있죠. 그림자가 없다는 거. 그림자는 조명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조명을 추가해 줘야 돼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바닥을 하나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 조명입니다. 여기 조명인데 여기 포토매틱 말고 스탠다드요. 포토매틱 말고 스탠다드. 여기에 옴니라이트 쓰시면 돼요. 자, 클릭하면 이렇게 옴니라이트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 옴니라이트 조명에 따라서 조명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조명의 위치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옴니라이트를 켰다고 해서 그림자가 만들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옴니라이트 옵션에 들어가야 됩니다. 옴니라이트 이 항목에 가면 여기 섀도우 파라미터라는 항목이 있어서, 아니구나, 여기 있네요. 위에 있네요. 제너럴 파라메틱에 섀도우를 체크해 줘야만, 섀도우를 온 해 줘야만 얘가 그림자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그림자 만들어낸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